알면 당신도 법테락. 네, 반갑습니다. 법 없이 사는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법을 요리조리 요리하는 유쾌한 변호사 신진입니다. 네, 그 요리한 법을 먹고 사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야, 법을 요리하는 변호사, 그 법을 먹고 사는 남자. 사실은 전 팀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네. 거하고 좋아 보여도 이게 내가 먹고 소화하지 못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네.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두 분은 뭐 요리를 좀 하십니까? 저는 진짜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요리를 하는데 저는 네. 문제가 뭐냐면 요리까지는 하는데 플레이팅은 전혀 없는 거여서 항상 사진은 프라이팬 위에서 찍습니다. 아, 전 네. 팀장은 요리합니까? 저는 요리를 좀 하죠. 전 레시피만 있으면 네. 손맛이 좋습니다. 아, 진짜? 네, 흉내를 잘 내요. 저는요, 잘 먹습니다. 안 그래요? 가려요. 자, 어쨌든 잘 요리를 하고 우리를 살찌우는 법안을 법테랑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법테랑이 뽑은 오늘의 법안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기술과 경제 파이팅 코리아. 이 IT 선도 중소기업 기살리는 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IT 기술은 뭐 세계 최강이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그쵸, 그쵸. 빅데이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기술력은 정말 최고고요. 이거는 조금 늦게 뛰어들었지만 그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 따라가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빅데이터의 1세대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오늘의 주제에 딱 네. 맞는 첫 번째 법안은 네.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차고송금 구제법입니다. 차고송금구제법. 네. 아, 이거 돈 잘못 입금한 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네. 모바일 뱅킹 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수로 송금 잘못하는 네.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런 경우 혹시 네, 두 있죠. 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딴 데 보냈어요? 네. 네.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보낸 적 있죠. 그거는 그래도 지인이니까 다 돌려주잖아요. 그래도 돌려받기 애매한 경우 있어요. 네. 이게 친구나 뭐 지인한테 잘못 보낸 경우는 그나마 돌려받기가 뭐 껄끄럽긴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네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 보낸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맞아요. 금융위원회 데이터를 보니까요. 2019년에 다른 사람 계좌에 잘못 송금해서 보낸 그 송금자가 금융기관에 반환 청구를 했는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3,203억 원 중에 1,540억 원이나 된다고 와, 합니다. 엄청 높네. 반환율이 겨우 51.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또 돌려받지 못하는 네,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네. 반이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차고송금 역시도 2017년에 2,676억 원에서 2년 사이에 이게 3,203억 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9.7% 늘었다고 네네네네. 하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못 돌려받는 경우가 반이나 된다. 저는 잘못 송금하면은 은행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내가 실수했어요라고 얘기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이게 법적으로도 네. 은행은 오로지 중개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차고송금된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임의로 돌려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 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뭐 처벌할 근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처벌은 됩니다. 아, 돼요? 이게 형사처벌이고요. 네. 이게 굉장히 센 편인데요. 네. 차고송금된 것을 알고 예. 내 통장에 엉뚱한 사람이 돈을 잘못 넣었구나. 예. 그렇지만 내가 써도 되겠지. 내 예. 돈이니까 예. 내 통장에 있으니까라고 네. 써버리면 네.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아니, 최근에 나한테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돈이 계속 들어오더라고. 네. 이게 뭐지? 계속 궁금했는데 확인해봐야겠네. 횡령죄라는 거는 아니야. 횡령죄라는 거는 차고 송금됐다는 거를 알고 써야 돼요. 아, 나 모르고 쓰면 되네. 모르고 항상 거래하는 데가 너무 많고 입금되는 데가 많아서 네. 그 중에 하나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쓴 거는 네. 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아. 잘못 송금된 것이 분명한데 네네네. 그것을 알고 썼다 그러면은 무려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벌금 1,500만 원 이하 이게 횡령죄가 센 거예요. 그러네요. 네,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 민사적으로는 이거를 가지고 뭐 소송까지 해서 돌려받으려면 받아라, 배째라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는 모르겠다. 나한테 꼭 귀찮게 시리 내가 꼭 어떻게 당신한테 어떻게까지 돌려줘야 되냐라고 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큰 네. 돈이라면 네. 소송까지 해서라도 네. 돌려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소액. 10만 원, 네. 아니면 아니면 뭐 20만 원, 네. 아니면 5만 원. 네. 소액이 많고 그게 누적이 돼서 1,500억
가까지 가는 거라서 사실은 소송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소송비가 더 드니까. 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들죠. 네. 그리고 법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 5만 원 찾자고 500만 원을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소송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1,500억까지 그래서 가는 이렇게 거예요. 커진 거구나. 네. 아, 그렇구나. 기간도 길고요. 그래서 이 법이 나온 거네요. 작년 이제 네. 12월에 통과가 된 게 이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네네. 여기 보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회사를 통한 차고 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차고 송금액 반환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예금보호공사가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차고 송금이 되면은 은행 측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수취인한테 반환 요청을 일단은 전달하는 것까지는 기존과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바뀐 법을 보면 예. 만약 수취인이 송금된 돈을 반환 안 된다, 예. 못 해주겠다. 예. 그러면 이때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제도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인 대신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자진 반환을 유도해 주는 거지 그걸 뭐 대신 돌려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 대신 돌려주고 저는 구상권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구나. 해주세요라고 유도하는 거구나. 자, 대신 그런데 돌려주진 네. 않지만요. 예전에는 네. 돈을 돌려줘라까지만 했고 네. 그 다음 절차는 모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되는데 아, 이제는 네. 내가 신청을 하면요. 네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네. 직접 법원에 네. 지급 명령까지 받아서 확보를 합니다. 오. 확보를 한 후에 일정 비용, 여기 드는 뭐 우편료라든지 송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공제하고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은행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 공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금보험공사는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이 법안에 네. 이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예. 뭐 예금자 보호법 네. 39조의 3조로 넣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는 반환 업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 정보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정보라서 이제 확인이 안 돼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요청을 하면은 이 개인 정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예외적이다.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우편료만 이걸 제외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저렴한 거고.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절차 같은 것을 네.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모두 대신해서 그러니까. 주니까 매우 예. 편리하죠. 예.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게 네. 지금 소송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아유. 근데 이제 올해 네. 7월부터 이 차고 송금 구제법이 시행이 되면 약 2개월 동안 그 대부분의 차고 송금이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7월 이후에 차고 송금된 금액만 신청이 그래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된 차고 송금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고 송금 하시려면 올해 7월 이후에 하시길. 법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차고 송금을 안 하셔야죠. 뭐 조심하셔서 신변처럼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보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다들 은행 자주 안 가잖아요. 예, 그래서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차고 송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보다 편리하게 받을 방법이 생겼다는 희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법태랑이 뽑은 오늘의 법안 바로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ICT 보급은 세계 1위, 기업의 혁신과 창의를 짓누르는 규제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신산업을 바라보시는 시선과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원동력을 줄 수 있는 이익이 나면 그 100% 정도를 비과세로 창업을 해서 기업인이 다시 투자하는 것. 네. 이게 CVC예요. 모바일 신분증 이제 시대를 열기 시작했잖아요. 주민등록증도 가야 되지 않느냐.
국회에서는 보기 드문 과학기술 ICT 분야 전문가십니다. 이름도 참 예쁘십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직접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영입니다. 아, 숫자로 또 그렇게 되네요. 네, 앞으로 79년 동안 예, 저의 해입니다. 그러네요. 앞에 20이 있으니까 네, 계속. 네, 그리고 이영이시니까 네. 영이 네. 그냥 영 그러면 젊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네. 영어 네임 외국에 나가시면 네. 영이라고 쓰세요? 아니면 디스 영이라고 쓰세요? 이영. 저는 영이라고 쓰는데 영미. 누가 예. 그 이름 물어보면 I'm always young이래요. 아. 그럼 사람들이 다들 이라고 I'm 대답합니다. always young. 네, 예. 전 늙지 않습니다. 아, 근데 아. 진짜 제가 언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전혀 언니 같은 느낌이 안 나시고요. 예. 저보다 약간 동생 같으세요. 정말 어허. 화사하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제가 들어보니까 네. 의원실 네. 그 팀명 이름이 올리브영 네, 네, 네. 이라고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제가 지은 건 아닌데 예. 저희 의원실의 보좌관 중에 한 명이 그 이름을 지어왔어요. 근데 우리 모든 아, 보좌관들은 올 ALL. 네. 예. all live LIVE. 네. 다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와. 하는 숨은 뜻을 갖고 있으나 올리브 영이 영을 위해 네네네. 살겠다. 영을 위해 살겠다는 숨은 뜻을 갖고 있으나 네. 우리는 새로운 정치, 뭐 변화된 정치, 아, 예. 젊게 살겠다. 아. 네, 그런 뜻입니다. 야,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수다를 떨 수가 있네요. 네, 아니 예. 이영 의원님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시는 네. 분인데 first, passion, by myself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모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first 중에 음. 암호학 네, 아니 아. 우리나라에 없던 학문 아니었나요? 네, 첩보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저한테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면 네. 앞으로 위태로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의 그 보안도 다 이 암호랑 관련이 네네네,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그 인증서 넣으시잖아요. 예, 예, 그거 이제 다 없어졌지만 뭐예요? 그때 그 인증서 넣으시면 패스워드 넣으시고 이러면 예. 그런 것들이 다 암호화돼서 서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하고 암호학이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통장에 얼마 없는 제도 지켜주신 분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보안 분야 CEO로 20년 20년. 활동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내 보안 1세대. 아. IT 분야는 사실은 여성이 또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분야기도 하잖아요.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어메이징하게 힘들었죠. 네, 힘들었는데 제가 혈액형이 AB형이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네. 별자리가 쌍둥이에요. 어. 오. 뭔가 침착하게 가만히 있기에는 P와 별자리가 받쳐주지를 네, 않는데요. 네. 그래서 암호학도 좋아해서 공부를 했고 암호학을 갖고 보니까 이게 실용 학문이어서 대학 교수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지만 음. 실제 어떻게 공격이 되고 어떻게 방어가 되고 하는 거랑 좀 멀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었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회사가 안 뜨더라고요. 벤처가. 그러니까 벤처 기업으로 창업을 하셨는데 네, 잘안 됐어요. 20년간 어드벤처를 하셨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신데 그 분야에서 진짜 최고가 되셨잖아요, 그죠? 벤처도 하시고 20년간 고자가 CEO를 하시고 길고 오래고 뭐 이런. 아니 일단은 오래 버틴 사람이 최고인 거죠. 네네, 그럼요. 근데 굳이 그러면은 그 자리 잡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네. 국회로 들어오실 어떤 필요성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도 정치의 뜻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전문가들을 네네. 이렇게 열어주는 기회를 주시다 보니까 항상 벤처 산업계 쪽에 네네. TO가 오게 됐는데 예. 그럴 때마다 선배님들에 의해서 추천이 어. 사실은 됐었어요. 오면 생각이 이제 깨끗하고 열심히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와서 한 2달 정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치란 무엇인가? 네, 네. 나만의 정치는 뭔가?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적응도 하고 도리어 소신도 생기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지만 또 추진력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국회를 아니, 굉장히 이렇게 네. 보면은 우아하시고 네. 표정도 부드럽고 온화하신데 네. 거기 어떤 좀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뭘 네. 바꾸는 걸 좋아하세요. 지금 아, 보니까. 그래요? 지금 국회를 바꿔놓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아, 뭐냐면 뭡니까? 21대 국회 최초로 예. 전자 발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저는 처음에 법안 발의를 할 때 네. 보좌진들이 그렇게 많이
종이를 갖고 의원회관을 뛰어다니는지 몰랐어요. 저는 전자발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법안을 넣는 통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넣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예. 넣었다고 또 전화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만약 그 중에 몇 분이 하신다 그러면 예. 다시 또 받으러 가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고 다른 말로 하면 되게 권위적인 곳이고 항상 보수와 권위가 있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전자발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그냥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 그걸 지금 활용을 잘 안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20대 국회에 예. 2만 4천 건 정도의 법안이 발의됐어요. 예. 그러면 2만 4천 건 곱하기 그 300 곱하기 곱하기 4 왔다 얼추하시면 3천만 장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정량화된 비용 손실이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우리 보좌진들의 무형의 예. 이 손실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의원님 또 방송계에도 꽤 욕심이 많으시다고 네네네. 아까 오시면서 방송 사주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국초방송국 초대박 최들. 처음에 방송을 해볼 네.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코로나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네, 해야 되니까. 비대면으로 뭘 네. 해야 되는데, 뉴미디어를 좀 강화해가지고 국민소통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이버상에 제가 네. 국초 방송국을 하나 만든 거고요. 거기에 첫 번째 프로가 약체들이고, 약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고. 네네네. 하도 국민의 힘에는 힘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뭐 일부시긴 하지만 예, 예. 힘 하다 보니까 약체들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 약체들의 첫 방송 날입니다. 여기서 약체들은 약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최고인 사람들. 언젠가는 이제 강적들을 지향하는 저희 목표는 한 달 안에 시청률이 강적들보다 높아져야 돼요. 여기 법태랑에서 네네. 좀 광고 좀 해주시면. 예. 저희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국가 경제, 중소벤처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 이영 의원님과 함께 오늘 주제에 꼭 맞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준비되셨죠? 네. 네. 우리 의원님 또 IT 분야 전문가신데 저희는 예스럽게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유, 우리 태블릿으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 이거 모실 때는 좀 신경 쓰지 그랬어. 근데 이쁘게 준비한 거니까요. 네. 저도 적응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 태블릿이라고 좀 우리 CG로 좀 해주세요. 네,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CG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영 의원의 기술 경제 파이팅 코리아 IT 중소벤처 지원법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살펴보죠. 쓱 밀어주세요. 예. 힘 팍팍 중소벤처 길을 살려주마 성과급 세제지원법 CVC 규제 완화법입니다. 네네네. 이게 어떤 법인지 좀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소기업에서 음. 가장 그 심하게 겪는 어려움이 두 개가 있어요. 네네. 하나가 자금난이고 네. 하나가 인력난이고. 그 일단 임금 격차가 대기업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대기업으로 대기업으로 가죠. 네. 옮겨갑니다. 네. 어렵게 뽑아서 숙련되게 직원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놓으면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소기업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보면 네. 성과 공유 기업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성과로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걸 뭐 인센티브라고도 할 수도 네네네. 있고 뭐 성과금이라고도 예. 할 수 있고. 근데 그 금액의 한 50% 정도를 지금 비과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100% 정도를 비과세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이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100% 비과세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큰 혜택이네요. 근데 이제 보면 연봉 기준으로 4,600만 원 이하일 때 네. 그 소득세를 한 15% 내세요. 네. 근데 이런 인센티브나 성과금은 22%를 내세요. 높네요. 높아요. 예. 실제로 올해 바로 지원을 할 경우에 한 122억 정도를 직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요. 이 추세로 가면 25년도에는 180억 정도를 직원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의미 있는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현재 성과금의 22%를 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혜택을 주면 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라는 이치인 거죠. 네네. 네. 근데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대기업이 워낙 인센티브를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임금 격차 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무래도 먼저 중소벤처기업을 챙기셨는데 네. 다른 법 하나는 12월 달에 통과가 된 거죠? 네네네. 네. 여기 이제 CVC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도 이제 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CVC가 우리 저 카드 뒤에 보면 CVC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만 여기는 보니까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네네. 약자더라고요. 네네. 이제 미국의 예를 좀 들겠는데요. 예, 미국에서 벤처를 창업을 했습니다. 예. 뭐 애플이든 예. 그 구글이든 음. 아예 뭐 창고에서 창업했잖아요. 근데 성공을 한 거예요. 예. 성공을 하니까 이 생태계도 잘 이해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도 깨어 있고 네네. 그래서 다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창업을 해서 성공한 잘 선배들이 뽑았으니까. 기업인이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예. CVC예요. 아. 그래서 뭐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예. 이렇게 선순환이 잘 되는 곳은 CVC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에는 재벌이라는 좀 특수 형태가 있죠. 네, 특수 형태가 있죠. 예, 화병처럼 재벌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 네. 사전에. 네. 지금 이게 벤처가 가기 위해서는 네네. 자금이 유입되는 단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1라운드로 치면 외국은 엔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족 펀드가 있어요. 아. 아니면 친구 펀드가 있어요. 예.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투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코스닥을 가잖아요. 그렇죠. 상당 부분이 그렇지만 내수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그렇죠. 시장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싸게 주식을 싸게 사냐 비싸게 음. 사냐가 있는데 네. 나 비싸게 사더라도 안정될 때 들어갈래. 이런 구조인 거가 많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네요. 네, 10%의 성공률을 갖고 음. 90%를 해지하기에는 아, 리스크가 좀 있어요. 너무 크네, 리스크가. IPO를 네. 가기 직전에 보통 투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업은 다르죠. 예. 기업이 투자할 때는 뭐냐면 내가 돈을 넣었을 때 네. 자본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음. 그러니까 VC들은 네. 자금을 투자해서 예. 자금이 나와야지만 성공한 거예요. 예. 근데 기업은 자금이 들어가서 결과물이 여러 나오기만 가지로 하면 되는 나올 수 거네요. 있어요. 형태가 여러 가지가 그렇죠. 된다는 거죠. 자금이 예. 나와도 되고 내가 이미 공룡처럼 커져서 네, 네.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아주 이 새로운 아이디어만 예. 영감을 줘도 되고 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제품의 특정 부품으로 제공이 돼도 되고 그래서 사실 벤처가 정말 활성화가 되고 이 한 자리 숫자의 성공률을 뭐 30% 40%의 성공률로 이끌려면 네, 네. 좀 쉽게 갈 수 있는 파트너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CVC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법 통과할 때도 상임위에서 큰 논란이 뭐였냐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이러면 재벌이 이젠 벤처 아주 초기의 베이비 기업까지도 다 착취할 것이고 다 할 것이고 이걸 변형적으로 써서 또 다른 이익을 얻을 그렇죠. 것이다. 거기까지 손을 뻗칠 것이다. 네, 나는- 아수의 손을. 나는 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네. 하시는 거고 저는 뭘 주장했냐면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CVC의 타겟이 재벌입니까? 스타트업입니까? 스타트업을 먼저 주인공으로 세우고 이 주인공이 걸어갈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거할지를 고민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네. 강조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스타트업에 어쨌든 활기를 불어넣을 수 네. 있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거기 그러네요. 계셨기 때문에 또 이 벤처 기업, 이 스타트업을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좀 강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IPO를 갈 때 평균 네. 지금 13년 정도 걸립니다. 예. 상장할 때까지. 어. 13년을 혼자 걸어가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은 겁니다. 아이, 근데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근데 그것도 많이 낮아진 거예요. 네. 한 5년 전만 해도 17년 걸렸어요, 평균. 그래요? 근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완전히 활성화된 데는 M&A 비율이 70%가 넘어요. 예. 야, 역시 그쪽 분야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냥 그걸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네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술 파이팅, IT 선도국은 나야 나. 모바일 신분증법, 비대면 전자민원법입니다. 네. 이거 좀 잠깐 좀 설명해. 모바일 신분증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예. 최근에 뭐 모바일 예. 공무원증이라든지 예, 예. 뭐 모바일 장애인 예.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온다는 예.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왜 이런 생각을 예전에 진작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니, 생각은 굉장히 오래전에 예. 있어요. 음. 문제는 위변조에 대한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 아, 역시 보안이네. 네. 암호.
암호. 네네네. 근데 문제는 그 암호를 깨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네네네. 못 깨는 암호가 없나요? 아니 암호는 다 깨집니다. 아, 그래요? 네, 안 깨지는 암호는 없고요. 다 깨지는 네, 다 깨집니다. 그 뭐 어떤 분들이 제품 팔 때 영원히 안전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저는 저런 제품은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모든 보안 시스템은 다 깨집니다. 문제는 그게 뭐 내일 깨지느냐, 나 살아있는 동안 깨지느냐,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네, 얼마 걸리냐의 문제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CVC에도 얘기를 했지만 법이라는 것이 항상 보수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까 이 걱정이 정말 최소화되거나 이 걱정을 누를 만큼 사회적 이슈가 터져주지 않으면 네. 선제적 기획이나 전략적인 방향으로 먼저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법이나 정부가. 네네. 그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재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이면은 디지털화를 엄청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니 안 되니 안전하니 뭐 안전하지 않니 이 이슈가 다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 1월 12일에 네.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신분증 이제 시대를 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주민등록증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 오래 걸리겠죠. 이제 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네. 이거 아니세요? 저 구더기까지 가고요. 안 가도 일단 해보자고. 그러니까요. 일단 해보자고. 그러니까 네네. 뭐든지 네. 두려워서 못하면은 한 발도 떼지 못한다. 뭐 네네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네. 계신 것 일단 같아요. 한번 해보자. 약간 뭐 도전 이러죠. 정신이 강하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 네. 들었다 보니까 네. 그 위험해서 생각도 하기 싫었던 예전에 뭐 그러니까. 칩을 여기다가 심으면은 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동화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언젠가는 그런 것도 가능해질 날이 올 것만 같고 네네. 굉장히 금방 미래가 현실로 올 것만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바이오 정보가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그냥 걸어가시는 것만으로도 네.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법안이 이제 민원 처리법인데 일명 이제 비대면 전자 민원법입니다. 네네. 민원 처리는 전자로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주민등록 등초번 민원 24에서 네, 하고 계시죠. 있잖아요. 예. 연말정산도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고 네네. 있고요. 근데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에서 보좌관들 재직증명서 띄려고 해도 네. 국회에 있는 모든 서류 다 이게 신청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대법원, 지방법원 다 가셔서 네. 이렇게 서류로 신청서 맞아요. 쓰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폭넓게 전체 다 민원들을 전자화하는 부분에 대한 법안입니다. 아니 저희가 아까 제가 전자소송 말씀을 드렸는데 네. 소송 부분 특히 민사소송은 전자화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 부분이라든지 형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 얼마나 편리해지냐면 예. 서류를 띄어서 어디다 보내셔야 되잖아요. 음.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서류를 그 다 전자로 하지만 출력해서 그렇죠. 보내시잖아요. 출력해서 갖다 주죠.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네. 이게 제 서류입니다. 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반인 거죠. 신청은 네. 전자로. 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맞아요. 처리는 네. 오프라인으로. 네. 지금은 진짜 주민증 제시하라고 그러면 저는 혹시나 해가지고 핸드폰에 찍어놨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여주면 인증이 안 되더라고요. 실물을 가져오세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처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다 전자 되더라도 네네. 이걸 또 가지고 가는 행위까지 사실은 없어졌으면 그렇죠. 제일 편할 것 뭐 같아요. 메일로 보낸다든지 뭐 네.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그 검증하지 않고 막연히 생각하는 게 얘는 안전할 것 같고 네. 얘는 위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전자 주민카드 위조하는 거 쉽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신용카드 있죠. 네네. 20년 전에 네. 전 세계적으로 위조해갖고 나가는 금액이 조 단위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보안하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좀 쉽게 위험한데. 깨지는데 왜 이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안전하다고 쓸까? 이 기술자는 그렇게 보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렇다고 이 마그네틱 카드를 그 칩 있는 카드로 바꿨을 때의 단가, 예. 그 다음에 전체 유통되는 금액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나가는 금액의 상대적인 걸 다 따지면 그냥 그게 마그네틱 낫다는 카드 거죠. 쓰고 아. 그만큼 보상해 주는 게 낫다라고들 생각하시거든요. 야, 이건 또 몰랐던 그러니까요. 분야인데 워낙 잘 아시니까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네. 몰랐던 그래서 이야기. 너무 뭘 새로 시작할 때 네. 전부 아니면 하나도 아니다의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All one nothing. 네, 오르와 나싱으로 가면 청문회도 그렇잖아요. 완전 선하시던가 아.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디지털화 되면서 생기는
많은 법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보수성으로 가다가는 신산업을 일으킬 수 없는 장애물을 국회가 스스로 만드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듣다 보니까 네. 디지털 되면 정말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걱정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디지털 또 약자가 맞아. 예. 휴대전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한 좀 대책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법안에 넣은 게 뭐냐면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 창구를 반드시 개설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전자적인 어떤 취약계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안내와 서비스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패스도 있고 네네. 거기에 요금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병행한다는 얘기인 거죠. 괜히 사회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기 쉽게 이제 설명해드려야 네, 되니까. 네, 예. 네. IT 분야에서 이 뭐 전자발이도 아까 법안을 하셨고 이 전자 문서를 사업하는 이 전자산업 기반도 굉장히 크지 않나요? 네네네. 이쪽도 굉장히 발전이 빨리 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네. 도래하면요. 음.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이는 일자리의 25%가 사라집니다. 아, 그리고 단순 업무는 60%에서 80%가 사라져요. 음.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로 탑 10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투자예요. 그 다양한 아이디어. 지금 새로 생기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10위 안에 있는, 투자가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직업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매출이 얼마고 이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했을 때 한 10년 뒤에 네. 이 아이디어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일하는데 조금씩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제 2년 정도 후에 네. 계속해서 정치를 더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예. 그 답은 하나는 확실한 게 예. 뭐냐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기 계속 예, 있을 거고요. 예. 해야 될 일이 반복적이 되기 시작한다면 예.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제 새로운 네, 도전을 할 네, 수 있는 네. 곳을 찾으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못 느끼세요? 정말 빨리 가시죠.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네.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스틸 0입니다. 예, 스틸요. 근데 그걸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인간의 이 기억 메모리에 네.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네. 기억할 것들이 작아지면서 시간이 짧아지는 거래요. 제가 임상으로 체험한 게 국회에 왔던 작년 네. 한 7개월 정말 시간이 늦게 가더라고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간 줄 알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가서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그걸 제가 실감했어요. 오. 제 머리가 새롭다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저를 예.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곳에서 계속 제 인생을 길게 쓸 수 있는 네네.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남고요. 예. 아니면 또 새로운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법 활동 계획이라든지 또 뭐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첫 번째 놀란 건 네. 법을 너무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법을 너무 쉽게 만드세요. 어떤 일이 A라는 사건이 터지면 A라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들이 그 해도 아니고 그 주에 그러니까 연관된 법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쏟아져 나와요. 네. 새로움으로 가는 데 있어서 탄력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만든 것들이 너무 많이 그때는 좋은 법이었는데 이젠 그 법이 규제가 돼서 그렇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전 처음에 와서 보좌진들한테 우리 그런 법 만들자. 그 실효성이 지난 법을 자동 폐기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누군가 법을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AS 하듯이 어느 팀은 계속 그 법안을 트레이스하면서 이 법안이 원취지대로 가지 못하고 충돌과 규제로 변질되고 있으면 네네. 빨리 폐기 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내지는 고치든지.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깨어있지 않으면 입법이 또 다른 문제거리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하나랑요. 네. 두 번째가 이번에 인공지능 챗 로봇 건으로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 폐기가 됐어요. 예. 근데 물론 그 기업이 개인 정보를 가공하는 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 챗 로봇의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수준을 높이려면 실데이터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사실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가 생기면 폐기가 되잖아요. 너무 우선순위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데요. 네, 예, 말씀 아직까지 듣고 보니까. 있어야겠네요. 예, 아니, 제가 보니까 2년은 짧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예. 네. 성함처럼 네. 이렇게 젊은 법안들 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법안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얘기 들어보니까 2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셔서 한 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정치에는 뜻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뭐랄까 기술, 경제, 벤처 분야에 네. 정말 전문가로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비전을 우리나라에 쫙 펼쳐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정말 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영광이죠. 예. 앞으로 저 영어 네임을요, 영리 말고도 영로. 네. 예. 영로. 예, 영로로도 하나. 발음, 입법 활동을 하십니다. 발음 잘못하면 영로.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게 발음이 되지. 힘드네요. 네. 예, 영로. 예, 이렇게. 예. 제가 예. 여기 오면서 다시는 벤처하지 말아야지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이랬는데 저희 보좌진들 9명 상임 멤버들 데리고 네. 정치 벤처 아, 하고 있거든요. 정치도 벤처가 가능하죠. 네네. 예. 모든 벤처는 첫 번째 데스밸리가 네. 3년 정도에 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올리브 영이 만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3년 차 됐을 때 네. 보시고 투자하실 건지 말 건지 IPO는 언제 좀 땡겨야죠. 네, 땡겨야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영호님의 젊고 혁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앞으로 국회에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저희도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오늘도 누군가에게 메인 코너로 여겨지는 궁금법 시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 팀장 말고 신변? 네, 제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역할로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릴지, 유쾌한 웃음을 드릴지, 네. 긴장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코너 때문에 녹화 전날에는 밤잠을 설친대요. 연습도 엄청 하고. 그러니까. 어떤 톤으로 할까? 네. 이런 앙칼진 톤으로 할까? 이야. 우아한 톤으로 할까? 네. 다시 연습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못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 구성진 톤, 사투리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사투리면 제가 또 연습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심지어 서울 부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경상도 사투리까지도 네. 하니까 맞아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자, 언제나 자신감 뿜뿜인 신변 그리고 은근한 연기 매력이 있는 전 팀장과 함께 오늘도 사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셜 커머스에서 펜션을 예약했다가 낭패를 본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우, 자기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장인어른이 주신 그 한우 툭불 소고기로 만든 불고기 맞지? 그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유, 고기가 넘어가냐? 미달이 학원비도 밀린 거 몰라? 아니, 또 왜 그러셔? 아니, 미달이 학원비는 이번 월급 받으면 주면 되잖아. 자기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달력도 안 봐? 달력, 뭐셔? 내일 모레가 우리 결혼 10주년인데 지금 불고기가 넘어가? 너? 벌써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았나? 어느덧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지만 이를 깜빡한 미달 아빠에게 미달 엄마는 크게 실망하는데요. 그런데 마침 미달 아빠에게 이를 만회할 기회가 옵니다. 진짜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용돈 20만 원에서 겨우 2만 원 남았는데, 이거를 선물 어떻게 사냐고. 큰일 났네, 어머, 이거. 2만 원이면 케이크도 하나 못 사잖아. 그러지 말고 소셜 커머스 들어가서 2만 원짜리 스카프라도 있는지 찾아봐. 얼른. 그래? 소셜 커머스? 그래,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진짜 2만 원은 없잖아. 이거 뭐지? 풀빌라? 5천 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어머머, 그거 어디야? 풀빌라가 5천 원? 당장 예약해 자기야. 얼른. 짜잔! 예약했다 했어. 와, 미달엄마. 내가 해냈어, 여보. 내가 했다니까, 예약을. 자, 당장 내일이니까 펜션에 전화해봐. 얼른. 해봐봐. 얼른. 지금까지 이런 빌라는 없었다. 네 천국인가 풀빌라인가 궁금 풀빌라입니다. 지금 소셜 커머스에서 내일 날짜 박영규로 예약했는데요. 102동 101호 맞죠? 네, 박영규 씨 내일 102동 101호 예약되셨네요. 오후 1시 체크인입니다. 예약된 거 맞죠? 네, 갈게요. 꼭 갑니다. 예. 부품 기대를 갖고 무려 4시간을 달려 미달이네 부부는 풀빌라에 도착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뿐이었습니다. 저기야, 일로 와봐. 여기 풀빌라. 단독 풀장에 복층에 아주 쭉이지. 미쳤네, 미쳤어. 대체 얼마를 쓴 거야? 돈도 없으면서. 오늘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아껴뒀는데. 잠시만. 오늘 예약한 박영규인데요. 이곳은 천국인가 풀빌라인가 궁금 풀빌라입니다. 박영규 씨, 그런 분은 예약자 명단에 없는데요. 네? 아니 그럴 리가요. 아니 소셜 커머스에서 초특가 5,000원에 예약한 박영규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뭐 5천 원? 5천 원에 예약했다고? 어머, 어이가 없네. 우리 궁금 풀빌라를 뭐로 보고 5,000원이네. 참. 왜 그러세요? 저랑 통화도 했잖아요. 여기 아직도 5,000원 특가라고 돼 있는데. 아이고 보세요. 아이, 그 뭔가 착오가 있겠죠. 어쨌든 5,000원은 말도 안 되고요. 원래 1박에 28만 원인데. 뭐 28만 원? 여보세요. 5천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4시간이나 걸려서 왔다고요. 좀 그렇다면 10만 원에 묵으시든가 마시든가. 진짜 미치겠네. 장인어른 미치겠네. 나 어떡하냐. 미달 엄마. 나 집에 돌아갈래. 야, 이거 진짜 오늘 굉장히 어려운. 풀빌라. 표정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표정 연기까지 하세요? 아니 근데 표정을 안 지으면 이런 연기가 안 나와요. 역시. 몰입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파격 특가로 펜션을 예약하고 도착했는데 펜션 쪽에서 나 몰라라 한 경우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특가 상품이 워낙 많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특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다들 한 번씩 있지 않나요? 네, 저는 너무 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인별그램을 하는데 네. 지금 예약하면 네. 이걸 클릭하면 뭐 얼마에 얼마. 라고 네. 해서 클릭을 합니다. 네. 또 합니다. 몇 번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실제로 예약하려고 딱 열면은 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다 올라가요. 2배 이상이요, 맞죠? 2배는 무슨 더 올라가요. 그래서 어이구 나 이거는 그러면 광고구나. 네, 미끼. 내 미끼구나. 네. 그래서 예약을 못했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일이라고 해놔가지고 네. 기쁘게 샀는데 다른 데 보면 원래 그 가격인 게 너무 많아요. 맞아. 올려놓고 거기서 세일해가지고 네. 원래 가격. 가짜 세일. 맞아. 네. 우리가 이제 그 중고차도 그래요. 지금 펜션이지만 중고차 없는 차 초특가를 해놓고 맞아요. 정작 그 중고차 매장 가면 그건 팔렸습니다라고 하고 딴 다른 거 거, 비싼 거 여기 비싼 제한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비슷한 경우예요. 네. 그게 아닌데 네. 미끼 던져놓고 오니까 28만 원인데 10만 원에 자든가 마든가. 네. 예, 아무튼 풀빌라는커녕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길에서 자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불쌍한 미달 아빠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냐, 이제 펜션이 아니라 사실은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너무 싸게. 네. 근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지금 펜션에 들어가야 돼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10만 원 안 주고도 펜션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네. 이 계약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면은 이 둘 다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한 사람도 네. 그다음에 그쪽 그리고, 상대방 주인도 28만 원짜리를 5천 원이다. 이 정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인정될 수가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요. 서로 착오를 주장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판매자에 네.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네. 이런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판매자가 지금까지도 네, 고 있다. 가격이 네. 5천 원인 걸 확인하고도 네, 네. 뭐 바꾸지 않는다. 이 정도면 중대한 과실에 들 수도 있습니다. 오. 판매한 사람이 이걸 네.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펜션 주인이 왔으면 빨리 지웠어야지. 맞아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중대한 과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냥 과실이라는 게 있고 법적으로는 경과실, 아주 이제 약한 네. 과실이 있는 네. 거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있는데 중대한 중과실. 과실은 거의 고의에 맞먹는 거예요. 사기네, 사기. 네, 거의 그 정도급. 그 정도급이면은 이제 취소할 수가 없고 그 자기가 원래 광고했던 가격에 줘야 되는데 이 가격 할인이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28만 원인데 5천 원 이 정도면은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중대한 부분의 착오라고는 볼 텐데요. 네. 그러네요. 이것이 아무래도 네. 거의 고의에 의한 거예요. 이걸 알고서도 그냥 방치하고 냅둬요. 네. 지우지 않고 네. 시정하지 않고 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이 정도면은 네.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5천 원에 묵을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네. 아니 왔는데 그래서 본인이 저는 몰랐어요. 5천 원이라는 말도 안 돼요. 저는 50만 원인 줄 알고 내놨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지금 우리가 했던 꽁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화를 확인했잖아요. 아, 5천 원이라고 말을 했구나. 5천 원이라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예약된 자라는 걸 확인을 했다면 그래서 승낙을 했다면 그것을 본인이 판매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됐다 예약이 됐다 이렇게만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뭐 소셜 커머스든 어디든 예약을 한 경우에는 전화까지 확인하지 않거든요. 전화를 했다면 이건 100%이 가격에 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미달 아빠가 살았네. 네. 살았어요, 미달 아유, 아빠.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장인어른 네. 고마워. 살았어요. 아이고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 그러니까. 뭐야 착오가 있어도 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말부터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 가슴 철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방송하더니 아주 그냥 밀당만 드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마치 이게 그냥 무조건 네. 5천 원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 그러네. 너무 가격차가 크다면은 네. 꼭 확인하시고 네. 내가 5천 원에 예약했습니다라고 아. 확인하시고 이벤트 당첨된 거 맞죠? 네. 까지 확인해 주신다면 그 아. 가격에 확실히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걸 가능하면 좀 녹음을 해야겠네. 증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만약에 네.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런 경우는 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도 네.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아. 근데 이게 5천 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네. 4시간을 왕복이 8시간이잖아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적인 거, 뭐 정신적인 피해. 그렇죠. 이런 비용에 대해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네. 당신의 그 착오로 인해서 계약 취소를 당신이 못했으니까 당신이 취소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그러네요. 네. 못 받더라도 왔다 갔다 4시간 기름값, 뭐 톨비, 결혼기념일 망친 것까지 네. 야, 다 받아내야 된다는 거군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신변 연기하는 것도 좋은데 본인 전문 분야 네. 이렇게 말해 줄 때가 예. 이때만 멋있어요. 네. 근데 그 얘기할 때도 발랄하게 얘기해서 좋아요. 보통 법 얘기하면 진지하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없어요. 법 얘기하면 약간 권위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그 선입견을 좀 깨주는 법조인 맞습니다. 같아서 네. 아주 친근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고까지는 괜찮은데 네. 너무 슬픈 사고 뉴스에서는 몇 번 나가다 보면 다음 코너가 없어집니다. 아이고, 그건 제가 좀 스피치 교육을 좀 시켜드릴게요. 네네. 네, 좀 슬프게 할 수 있는 방법 톤다운을 알려드릴게요.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펜션을 이용 못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의 법태랑 주요 법안부터 궁금할 법까지 아주 꼼꼼하게 전해드렸습니다. 3월입니다. 봄 기운이 좀 느껴지는데 보니까 다 우리 색상도 봄이에요 이미. 개나리. 네. 저는 뭐죠? 그거는 애플 민트, 상큼한 민트. 애플 민트. 민트. 저건 뭐죠? 겨자입니다. 겨자. 아우 매워. 옷이 화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3월 되니까 좀 졸립긴 한데 네네. 이 봄 기운이 또 나쁘지가 않네요. 그러네요. 예. 저도 3월 되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봄을 제일 좋아하세요? 제 생일이 3월이거든요. 남편에게 이제 이번에. 아유, 괜히 들었네. 아, 정말. 그때 우리 녹화 날 아니죠? 네.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 자, 이번 주에 경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개구리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좀 기지개를 활짝 펴고 다음 주 또 열심히 달려보면 어떨까요? 네, 손은 봄에 일하잖아요. 네. 우리가 겨우내 축적했던 그 기운, 네. 힘차게 이제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법고랑을 일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 읽은 곳에다가 씨를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걸 밟을게요. 볼이죠? 많이 밟아줘야 돼요. 예. 자, 흔히 희망을 봄에 비유하기도 하죠. 왠지 올 봄에는 긴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봄의 기운처럼 우리를 힘나게 만드는 법안과 유익한 법률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알면 당신도 법태랑!